네, 딜서이트 S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의 뉴욕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이제는 400슬라를 넘어서 424달러까지 돌파가 됐는데요. 간밤의 뉴욕 들여다볼까요? 나스닥 신고가 가는 거 최인 앵커님 부럽죠? 네, 우리 시장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갈까요? 우리 보은 앵커님하고 최인 앵커님 네, 네. 국내 주식 투자 안 하고 코인 투자하죠? 아니요, 저 코인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하고 미국 주식 다 합니다. 국내 증시 비중을 키우세요. 그러면 아, 우리 최인 앵커님하고 도훈 앵커님이 국내 주식 비중 키우면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서학개미들이 다시 어게인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저 국내 비중이 제일 커요. 손실도 그렇죠. 국내 제일 주식들은 이제 커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가는 아이들 부러워하지 말고 네. 지금 바짝 넘어져서 웅크러진 아이들 힘을 북돋고 격려해 준다면 다시 벌떡 일어나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M7들의 추세가 살아있고 전 세계 주요 자금들이 미국의 유동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M7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낼 거다. 특히 오늘 강세를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게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결국에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다. 하지만 CPI가 기대치에 부합하거나 기대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상승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국 CPI가 기대치에 부합됐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이 기대감으로 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우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자금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 삼박자가 고루 맞았기 때문에 강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역시도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 경신할수록 버블의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채 부분이죠. 부채 부분하고 대정적자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서 지금 나온 부분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조기에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20일까지는 미국 시장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모처럼 반도체가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연료 전지라든가 자율주행, 암호화폐 이런 것들 특히 또 게임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반대로 그 생명보험 그 자원법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기대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들이 약세를 보였고 전력과 보험 섹터들이 일단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다우가 하락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총합 방영되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컸던 브로드컴이 급반등 나왔고 테슬라가 또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알파벳 A 역시도 양자암호 이 이슈로 해서 계속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라든가 로블록스 그다음에 램리서치, 마이크론, ARM 같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장비주들 강세를 보였어요. 반대로 CVLS라든가 우버, 어도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낙폭이 큰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가상화폐라든가 ETF 쪽에서도 반도체, AI, 클라우드, 보안, 삼형제는 같이 따라다닌다고 했죠.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 이제 대마라든가 운송물류, 헬스케어, 우주항공 쪽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해서 M7주들의 추세가 살아있다. 테슬라 역시도 신고가 도전 나온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신고가가 나온 그런 모습이고
또 알파벳 A도 어제 양자모 이 이슈로 인해서 이틀 동안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역시도 이제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애플 역시도 신고가 경신 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알파벳 A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인공지능 섹터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는데 어제도 이제 강한 반등 나왔거든요. 자, 반대로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것들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CV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6%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국내 시장 역시도 미국 시장을 따라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수는 이제 상승하고 있지만 원자재 섹터들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줘요. 금값도 이제 사상 최고가 부분에 돌아온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유가 역시도 상승했죠. 제일 우리가 원자재 쪽에서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상대적으로 단기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도 6.6% 급등 나오는 모습이었죠. 특히 부러운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또다시 급반등하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직전 역사적인 고점이죠. 지난 10만 3,990달러 12월 5일 나왔던 거 여기도 한번 고점 돌파는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우리가 91,398원에서 8달러에서 10만 3,990달러 요 박스권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원자재 쪽들의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유동성의 힘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궁극적으로 미국도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어제부터 열려서 오늘 끝나게 될 텐데 중국 증시 이 기대감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떻게 살펴보시나요? 중국은 박스권 보자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은 내년 4월 달까지 양해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기컷을 단행할 것이다.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것 말고 내년 4월까지는 박스권 접근하자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오늘 옵션 만기일을 맞이했는데 변동성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 내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아마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 요걸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오늘 국내 시장은 큰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 계엄 선포에 대한 탄핵안 그래서 여당에서도 오늘까지 어떤 여당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의견들 굉장히 분분하죠. 뭐 90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기사 일성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분열은 될 거예요. 분열을 될 건데 그렇다면 토요일 날에 있을 탄핵 가결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통과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지만 결국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다퉈야 되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이제 상승 탄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의 공약 관련해서 그런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여기에 포함된 거, 저출산에 대한 거, 양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또 이제는 도시철도 지하화 이런 쪽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종식되는 시점이 결국에 지수의 급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는 그 시점,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증한 기금에서 매수 언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증한기금 매수 유입되면서 일단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분수령이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시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는 시장은 강한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결됐을 때는 최근 상승폭만큼 다시 반납하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위험과 수익 이 부분을 같이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위험이 해소됐을 때 지금 자금 시장 경색된 것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워낙 작은 것들, 그리고 서민들이 현금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 해지가 40조 원대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보험 해지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둔화와 경기 위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들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를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 수급 변화 어떻게 좀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면 기관 외국인 매수하고 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해주면 매수했던 거 일부 매도하는데 지금 상태로 보더라도 그렇게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코스피도 외국인들 순매도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매도가 그렇게 늘지 않는 상황이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순매수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압력일지 모르겠지만 연기금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증한기금까지 유입됐을 때는 결국에 기관들이 하방 경직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의 매수폭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1,700억 매도했다가 7,700억까지 매수했다가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 특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같은 그런 조정은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볼 때 조국 그 대표의 직권남용 상고심 선고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반대 이익이 결국엔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또 김동연 그 지사라든가 이런 정치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국 관련된 정치 테마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제4인뱅 인허가 심사 설명회가 있어요. 그러면 제4 인터넷 뱅킹 요거 관련주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 탄소 중립 기술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소재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태양광 쪽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지만 제일 시장의 메인을 보자라는 거죠. 이런 이슈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반도체 특히 기업용 SSD 쪽들이 오늘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탄소 중립하고 같은 맥락이죠. 연료전지 섹터이자 태양광 섹터 이런 쪽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X라든가 비만 치료제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 이슈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공략을 지난 12월 2일장 처음 공략했던 M83과 또 이스트소프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두 종목 모두 어제 움직임 꽤 좋았어요. 네.
M83은 우리가 이제 12월 2일에도 한번 매수하자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제도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최초 우리가 M83을 목표로 했을 때는 25,000원을 제시했다가 23,0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18,100원 전후로 목표가를 봤기 때문에 23,000원에서 왜 18,000원이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라는 그런 단일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무겁게 가실 분들, 특히 이제 실감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VFX 쪽에서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투자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있다. 그래서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23,000원, 25,000원 그대로 유지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18,100원 전후 매도하고 다시 조정 시점에서 13,000원 지지하는 거 보고 재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2월 6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우리가 3만 원을 상향했는데 28,000원이 1차적으로 매물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AI 검색 엔진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될 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28,500원까지 갔다 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제 매도하신 분들, 이제 3만 원 도전하실 때 어제 매도하신 분이나 아니면 3만 원까지 도전하실 분들은 이제 26,900원을 지켜주는지만 보자. 26,900원을 지켜주면 결국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3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고 반대로 26,90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21,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한번 가져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핫이슈 종목을 고르실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스페이스 X하고 그 바이오 쪽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바이오 쪽을 가져왔거든요. 네. SK그룹이 2조 원 비만 치료제를 수주해서 잭팟을 터뜨렸다. 글로벌 제약사와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큰 테마는 비만일 거예요. 하지만 비만 치료제에서 뭐를 수주했는지를 봤을 때 펩타이드이거든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에서 펩타이드 관련 기업을 1순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펩타이드 기술 이전 이슈로 크게 급등했던 펩트론이 최근 유상증자 신주가 나오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이라든가 또 나이백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고 또 인벤트지립이라든가 올릭스 비만 치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볼 거는 대장을 보자. 펩트론을 보자. 매수가 79,000원부터 시초가까지 우리가 매수하고 그다음에 손절은 73,000원 이탈로 좀 넉넉하게 볼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05,000원, 2차적으로 13만 원인데 왜 105,000원을 보냐면 최근 유상신주가 상장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매물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105,000원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장 핫이슈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은 펩트론, 매수가는 79,000원에서 시초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5,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단일가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됐는데 시간에서는 민주당 대표의 전 공약집에서 도시철도 지하 정책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왔어요. 그 배경은 대전시가 도시 2호 도시철도 트랩을 이제 첫 삽을 떴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철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과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간에서 철도 지하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특수건설이라든가 우원개발이라든가 동아지질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명분은 도시철도 지하화지만 이런 쪽들은 결국에 이라크의 재건, 종전에 따른 재건과도 같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수건설이나 우원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커요. 그래서 시장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분봉상 눌림목에서 트레이딩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단일가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핫이슈 종목은 펩트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단야 선생의 일도양단 딜사이트스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